비트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장의 이슈들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는 코인 시그널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줄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앞서도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FTX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제네시스, 제미니, 그리고 DCG,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도 약간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먼저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제 앵커님이 네. 제가 이제 코인 선물 얘기했을 때 선물은 위험한 게 아니냐 맞아요. 물어보셨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제 투자는 다 위험하거든요, 원래. 그렇죠. 최근에 이제 FTX 파산 사태에 따른 이제 후폭풍이 국내 어제 같은 경우 고팍스 같은 경우도 네. 지급이 지연되는 등 이제 국내 뱅크런이 이렇게 확대되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관련 모든 시장에 대해서 위험성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DCG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사거든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FTX 사태보다 더 큰 파급이 시장에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가 아까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를 저지르고 투자를 지켜나가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는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 투자, 특히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선물 투자 하시는 분들께 이 고통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지표나 기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FTX 사태로 인해서 또 다른 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신 것의 일환으로 이 코인에 관한 또 우리 파생상품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솔루션들까지도 오늘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띄워볼 텐데요. 네. 그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지금 이슈가 저점이 어디냐. 물론 8만 불까지 6만 불 이상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16,000불 부근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2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 2020년 11월 2년 전 금액이 지금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으로 그냥 회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고 느껴지지만은 사실상 2년 전으로 또 돌아간 정도의 수준인 거네요. 이건 코인뿐만 아니라 국내 코스닥이라든지 나스닥 비교하자면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오히려 더 내려가 있거든요. 네, 2년 전보다 코스닥, 나스닥 모두 더 밑바닥에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2년 전 가격과 비슷하다는 거죠. 저점을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논하기는 좀 이르다.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네. 보통 이런 지표 확인할 때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뒤에 좀 이제 보시면 온체인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너리 CDD라든지 미실현 순이익을 보시면 이제 보통 지금 미실현 순이익이 마이너스 0.2 정도 내려와 있잖아요. 보통 이 단계가 탈출,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복 단계거든요. 바닥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 과거 데이터상 바닥을 봤을 때는 0.5 부근까지가 내려왔을 때 진바닥이었어요. 아직 왜냐하면 지금 이제 1년에 이런 FTX 사태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지금이 혹시 바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볼 수 있지만 아직 해결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바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특히 예전에도 제가 CDD 지수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보유자의 이제 이동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예전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면 위험하다 보니까 매물이 지금 많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 압력이 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네. 지금 시장은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다른 지표도 확인해 보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보통 20% 이하일 때 매수 신호가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RSI 지표 상대 강도 지수도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라고 평가되는데 지금 거의 과매도 부근까지 내려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 구간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다라는 거네요. 네. 우선 이런 그 데이터들이 퍼즐의 한 조각이거든요, 사실. 이걸 맹신한다기보다는 이런 내가 이제 그 방향성을 잡을 때 이런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는 부분이지 이걸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아무쪼록 온체인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주고 계신데요. 온체인 지표상 특히나 이 CDD 지표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이동이 많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매도 압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문가님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거래소로 우리 코인을 옮기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분들마저도 이 시장에서 좀 항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선은 소나기는 피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일부의 물량을 좀 그렇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네, 과정이다. 소나기를 피하는 네.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로 옮긴다는 건 이제 선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방향성이 변곡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제까지 네. 데이터다 보니까 네. 그냥 퍼즐의 한 조각이지 미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체인 지표도 보고 코인 시그널도 보고 예를 들자면 뭐 선물 거래 동향들을 보면서 좀 시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전문가님은 어떤 지표들을 가장 신뢰하시고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좀 대응을 할 때 가장 이 지표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대부분 그 유명 트레이더들은 네. 이런 보조 지표들이나 기법보다는 캔들과 거래량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방향성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차트 하나 띄워드렸는데 어제 저희 이제 시스템에 하루 정도 있었던 그 움직임을 저희가 나타낸 거거든요. 밑에 이제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입 시점과 그러니까 이제 상승 포지션에 진입할지 아니면 하락 포지션에 진입할지 그런 시점 그리고 정말 팔아야 되는 매도 그러니까 숏 거래를 할지 롱 거래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제 지표를 간략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그리고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양한 지표를 좀 활용을 하시는데 뭐 일문 균형표라든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지지와 저항 그런 부분을 이제 선을 그어놓고 지금 이제 맞아요. 하방 압력이 네. 강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지지선보다는 저항선 윗단에 도달됐을 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그럼 하락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 하락 포지션이 지지선에 도달됐을 때 여기서 변곡점으로 상승 포지션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네.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은. 그때는 잠시 쉬었다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포지션을 잡거나 아니면 그 저항선 위에 놀고 있을 때 새로운 포지션을 잡는 게 좋고요. 저희 이제 보통 뭐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지수 이동 평균선을 보고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포 단계에서 더 하락할지 여기서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 차트만 보시더라도 갈피를 못 잡고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지표는 정말 편린일 뿐이거든요. 이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방향성을 제시해 이제 가늠할 때 50대 50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무게 중심추를 이쪽 한쪽 방향으로 실기 위한 부분이지 맹신을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자기들이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라 보통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 이런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시그널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측보다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 영역에서 그 시간대, 네. 아까 제가 말씀 투자의 시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의 시간을 견디는 게 가장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깜짝 드려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과 좀 친해지셔야 하니까요. 우리 코인 시장 뭐 사라진다라는 여론들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 개인적인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 시장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금의 막대한 흐름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코스닥 시장보다 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흔들리거나 일부 코인들 뭐 얼마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네. 비트, 이더, 도지 외에는 빼거든. 네, 모르겠다. 정말 그 시장에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흔적도 없이 우리가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정말 사라지는 부분이 코인들이 많죠. 있겠지만 네. 형성된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파괴되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어려운 시장을 버티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좀 버텨야 할까요? 우선 투자가 이제 리스크가 있고 기간이 고통스럽다는 건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되고요. 맞아요. 네. 조금은 스마트하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현물을 가지고 있고 막상 아. 올라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네. 물론 전문가마다 이제 비트코인이 25만 불도 갈 수 있고 13,000불 깨지면 그 아래도 볼 수 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저는 좀 염려하는 부분이 확증 편향이거든요. 보고 싶은 방향만 봐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기만 바라고 거기에 관련된 이슈 뉴스들만 집중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락과 상승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투자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상승과 하락 포지션을 같이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한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쪽을 같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선물 투자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뭐 오일이나 나스닥에 투자하는 해외 선물 거래도 그렇고 이 암호화폐 선물 투자 자체에 관해서도 인식들이 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인식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깨시고 그 인식들을 열어가시는 과정이 먼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투자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선물은 짧은 시간 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누구나 아는 스탑 로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탑 로스, 그다음에 레버리지, 배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이 MDD 최대 하락률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에 맞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MDD 그리고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원칙 없이 투자를 하실 경우 짧은 시간 내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없다 보니 그런 위험하다는 이제 의견들이 지금 뭐 시장에 네. 오랜 시간 맞아요. 팽배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금요일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래에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이 아닌 앞으로 계속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꼭 내가 파생상품 거래를 뭐 원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들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나가시는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조그만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네. 투자자분들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꼭 이런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코인 시장에 관한 동향들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물론 뭐 음, 그 파생 상품 아까 선물에 대한 한정적이 아니라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모든 정보와 네, 기법들과 기법들 그리고 차트 분석 네. 여기서는 정말 빙산의 일각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수위를 좀 넘어서는 부분도 노란톡박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 항상 많이 하시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FTX 사태로 인한 다양한 여파들이 있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거래소들과 기업들이 파산 위기 혹은 인출 중단을 선언하는 그런 사태들에 관해서 짚어주셨었고요.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들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한 번 더 이 QR코드를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영어 링크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특별히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AI 시스템을 또 활용을 하셔서 이러한 시그널들을 포착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먼저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파생 상품을 뛰어넘어서요. 이 시장에 관한 하방과 상방을 예측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시장 예측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역시나 가져다만 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코인 오늘도 저희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버티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요.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전략들과 정보들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